지은 사장님 나오실 때 화면으로 큰 호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은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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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래. 네. 마이크가 갑자기 안 되네요. 네.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아, 그래요? 네, 마이크가 들립니다. 잘 들리네요. 네, 오늘 한 주 진짜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오늘도 날씨가 아주 차분해요. 네, 그때 용민 사장님이 저희 알려주셨죠. 엄청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들 은서 사장님 너무 수고 많지 않으세요? 아침마다 40분에 오픈을 해요. 근데 은서 사장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화면 오픈이에요. 자, 아침마다 화면 오픈을 부르짖는데 제가 막 마음이 다 어우고 진짜 혼자서 저거를 이렇게 화면 오픈을 하라고 이 지금 43명 계시는데 다 오픈하라고 해 주는 거 사장님들이 이걸 이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침에 들어와서 같이 봉사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같이 화면을 켜는 문화가 같이 조직의 복제가 되셨으면 되게 많이 좋겠어요. 저희 지금 정경 사장님도 계속 저희한테 스태프들한테 저희가 계속 스태블 미팅을 또 따로 하거든요. 엄청 공유를 많이 해 주시고 봉사 많이 해 주세요. 네, 사장님들 정말 네. 이게 저희가 하소연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장님들 사업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거지 뭐 저희가 화면 오픈한다고 해서 에너지 더 받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에너지들이요. 화면에 나타나서 그래요. 그래서 리더들은 더 앞에서 이끄시는 분들은 화면을 오픈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게 에너지고 그게 실은 GV거든요. GV 되게 잘 되시는 분들 보면요. 화면 되게 잘 켜요. 이런 거예요. 막 아침에 막 너무 지금 내가 비전이 너무 높아.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화면을 왜 꺼? 화면 엄청 켜고 있어요. 뭐 물론 지금 막 되게 운전 중이시거나 대문을 가시는 분들은 부득이하게 들어오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 집중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서 아침에 월요일부터 아주 큰 잔소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플랜에는 6번으로 나눠서 할 거예요. 6번이 딱 회차가 나가거든요. 제가 6번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번에 배운 거는 되게 기초예요. 제가 정말 너무 아시는 내용을 다시 하고 있지만 이거를 책을 딱 펴 놓고 나랑 6번만 만나자 했을 때 매니아를 만들자. 아, 이 사람이 뉴스킨을 안 하더라도 저는 약간 그 마음이 있어요. 뉴스킨을 안 하더라도 알고 나서 안 하게 하자. 물론 제대로 알면 안 할 이유가 없겠지만 이 사람들이 내가 전달하는 거를 내가 아는 만큼은 알고 나서 그다음에 뭐 본인의 역량이나 본인의 지금 환경이나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실 일이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의 지식만요. 그 사람의 마음, 뭐 꿈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지식 같은 것만 뉴스킨에 대해 정확히 좀 알고 안 하더라도 안 하게 하자.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 라고 진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이게 사명인데 내 일이 저는 꿈빨이라고 말은 하지만 제가 사람들의 꿈을 찾아주려고 본질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꿈을 찾은 다음에 이들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내가 본 것처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럼 그들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고민이었어요. 근데 그러려고 보다 보면 '우린 뭘 해야 될까?' 했더니 기승전 뭐 해야 돼? 정기 케어를 해요. 왜 정기 케어를 할까요? 네, 오늘은 세일즈 리더반 아닙니다. 정기 케어 왜 할까요? 저는 이런 사명인 것 같아요. 이 6번의 플래넷에 나가는 내용을요. 6개월이 되든 1년이 되든 일 주일에 한 번 만나서 계속 야곱야곱 넣어 주는 거예요. 내가 본 이런 것들을. 저희 저번에 첫 번째 시간이 현실 점검했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했고요. 그다음에 저번 시간에 뭐 했죠? 저희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일 주일 동안 써 보신 거 있으신가요? 디비전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본사의 연역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어요. 근데 이런 스토리가요. 저희가 뭐 소셜 커넥트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하지만 플래닛에서 오늘도 제가 할 거는 팩트는 아니에요. 제가 실제 필드에서 말하는 스토리텔링 결국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재밌게 수다 톤으로 얘기할 수 있으신지에 따라서 이분들이 들어가는 정보가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사명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제품이 많이 나가는 거 중요하지만 제품이 나가고 그 사람들이 재구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는 100만 원, 200만 원이 나가도 그다음에 그들이 ARO를 걸어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을 쓰듯 저희 뉴스킨 사업자들 한 달에 얼마 정도 쓰세요? 뉴스킨 제품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진짜 많이 쓰시겠죠? 저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도 2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기 전에도. 그럼 저희 같은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기 케어를 하고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킨에 대해서 얼마나 그 지식을 알고 있고 이 배경들을 좀 알고 있는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플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중 8.7명이 재구매한대요. 재밌죠? 누가 보기엔 다단계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밖에 필드에 나가면 이런 얘기 많으시죠. 이번에 저희 본사에서 초대해 주신 분들도 그랬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좋은 회사다. 왜 좋아요? 왜 좋다고 말하셨어요 그때? 너무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뉴스킨이 문제가 아니라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제품이 그냥 좋다는 걸 저는 인식을 먼저 시켜드려요. 저는 실은 개인적으로 이거에서 깨졌거든요. 4단계 인식이.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을 애텀이 별로야. 뭐 또 어딨어요. 뭐 허벌 별로야. 아메이 별로야 보다 처음에 저희가 먼저 깨야 될 부분은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은 일반 이마트 제품보다 좋아요. 이거를 먼저 깨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소문 마케팅을 쓰겠죠. 그러니까 바이럴 마케팅을 쓰기 때문에 제품이 안 좋으면요. 어떻게 소문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마트나 쿠팡에 파는 거 이상의 평타 이상은 쳐야지 어느 정도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인 거죠. 근데 그다음 독보적인 게 뉴스킨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알려주시기 전에 그 네트워크 마케팅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서 뉴스킨이 왜 독보적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뉴스킨이 왜 독보적, 역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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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보적. 네, 지금 잠깐 구간 반복이 됐어가지고 잠깐 음소거 역보적, 했다가 역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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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역보적, 역보적, 독보적인 역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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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역보적, 역보적, 반복돼서 역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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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역보적, 지금 역보적, 혜선님 역보적, 목소리가 안 역보적, 역보적, 들리고 역보적, 있어요. 역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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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보적. 잘 들리나요? 이제 됐습니다. 아, 네요? 네. 네. 감사해요. 생방송의 묘미. 아주 아침부터 반짝반짝합니다. 어디까지 했죠? 네. 뉴스킨 제품이 좀 독보적인 이유에 대해서 같이 조금 얘기를 나눠 볼 건데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 그 제품을 한 다음에 10명 중에 8명이 재구매를 한대요. 근데 여기 계시는 저희 최혜진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공정거래위원회 얘기를 조금 얘기 드릴 거거든요. 네. 최혜진 사장님이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이제 애터미를 하셨어요. 뉴스킨을 저를 만나기 전에. 그래 가지고 바이너리이기 때문에 두 줄 라인이기 때문에 "들어오기만 하면 넌 된다."라는 이야기로 되게 사업 설명을 많이 들었대요. 근데 친구가 하니까 치킨집도 오픈하면 사주듯이 애진 사장님도 착하시잖아요. 근데 의리가 있기 때문에 친구의 제품을 산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보상을 들었을 때는 제품을 써 보면서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데 누가 싫다 그러겠어요. 제품만 쓰면 된다는데. 근데 에진 사장님이 하나가 딱 그 제품을 다 써 보고 그때 진짜 심한 악건성이었거든요. 제품을 딱 써 보고 애터미 거를 A사 거를 써 보고 그 친구한테 다시 재구매를 못 하겠더래요. 그러니까 소개를 못 하겠더래요. 왜냐면 악건성이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피부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근데 진짜 아팠거든요. 바람만 불어도 막 아프고 할 만큼 악건성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이걸 재구매를 못 하겠더래요. 친구가 라인도 다 깔아 놨다 그랬대요. "넌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대요. 한 줄 라인에. 근데도 다시 재구매를 못 하겠으니까 이분이 너무 양심적인 거야. 근데 이 제품을 내가 보고 그렇게 좋진 않은데 이분이 그렇게 마케팅적인 요소가 되게 엄청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솔직하게 얘기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으로 처음 저를 만나고 이제 브랜드 체인지를 하게 되고 저한테 첫 번째 전 제품을 다 바꾼 다음에 저한테 처음에 소비자일 때 했던 말이 "언니 저 이거 제품 평생 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악건성이나 뉴스킨에 보면은요. 문제성 있으신 분들이 실은 아시죠? 그 제품이나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알아볼 확률이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필드에서 아토피 얘기하다가
아토피가 정말 무서운 질병이잖아요. 되게 변형도 많이 됐고 근데 아토피 때문에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제품 써 보고 한의원 다니시고 했는데도 안 고쳐지신 분들이 진짜 마지막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단계 제품 한번 써 볼까? 진짜 된다고?" 라고 하다가 제 얼굴이 변해 가지고 사업하신 경우가 너무 많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드려요. 근데 그만큼 제품력에 대한 거는 어마어마한 그 확신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쪼끔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플랜 N 같이 펴 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약산성 얘기를 오늘 드릴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 요즘엔 약산성 제품 너무 많죠. 올리브영만 가도 약산성 제품이라고 되게 홍보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약산성 제품이 이렇게 하기 전부터 저희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꼭 첫 번째에 뭐라고 얘기하죠? 첫날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 얼굴 올려줄게." 이런 부분도 너무 좋아요. 오늘 제가 당근 특히 만났을 때는 전문가 포스를 내셔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내가 있어빌리티 알고 있다. 전문가적인 약간 숨은 고수의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이제 커리큘럼을 얘기 드리죠. "오늘 누구 씨 오셔 가지고 저랑 이런 이런 거 하실 거예요."라고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드리는 얘기가 화장품을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제 이 얘기 진짜 많이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이 화장품 박물관이었어요. 지금은 제 동생이 시집을 가서 없는데요. 제 동생이 코스모폴리탄과 얼루어에서 뷰티 기자로 되게 오랜 기간 일을 했어요. 그 김영란법 그게 생기기 전에는요. 저희 집엔 항상 택배 투성이었어요. 매일 오면 택배가 와 있어요. 뭐냐면 신제품이 출시되면 제 동생한테 먼저 보냅니다, 각 회사에서. 왜냐면 잡 어떠해요? 기사 잘 써 달라고. 그래서 고가부터 저가까지 진짜 화장품이 방 안에요. 진짜 이게 무슨 박물관이야 할 만큼 창고야 할 만큼 정말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약간 어 동생이 기분이 좋으면요 항상 요구를 했던 게 뭐냐면 "지수야 어 아이크림 있니?" 약간 이런 거였어요. 아이크림 있니? 근데 또 이제 박물관이다 보니까 저가는 또 쓰기 싫은 거예요. 올리브영 거 안 쓰고 이제 약간 프레시, 라프레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동생이 기분이 좋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받으려고 시슬리 이런 걸 받으려고 동생이 기분이 좋은 날 언니 영양 크림이 좀 떨어졌어."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왜냐면 방에 널려 있었거든요, 화장품이. 근데 제가 그때 선택했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도 변천사가 있어요. 20대 초반에는요. 무조건 바비 브라운, 베네핏, 안나수였어요. 향과 용기 그다음에 밖에 나갔을 때 파우치 속에 남들한테 보여지기 위한 화장품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동생한테 좀 듣잖아요, 좋은 화장품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네 제 동생이 하는 게 항상 말해 줬던 게 "언니 사람들이 샤넬이 화장품이 명품이라 생각하더라. 그거 완전 중저가야. 진짜 명품 화장품은 따로 있어. 백화점 1 층에 있어 몇 개." 이렇게 말을 해 주면서 몇 가지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뭐 라메르 영양 크림 쪼끔 큰 거 하나 1 0 0원 정도 하잖아요. 뭐 라메르 뭐 시슬리, 라프레리, 프레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물론 제 동생이 말하는 거 홍보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한테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돈 주고는 절대 못 사겠더라고요. 달팡 아이크림 하나에 8만 원, 9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20만 원 이 정도 하고요. 시슬리 같은 경우는 막 부스팅 크림이 있어요. 막 이거 바르고 운동하면은 막 몸에 열이 나요. 뭐 이런 거 진짜 조그만 저희 거 바디로션 정도인데요. 그게 한 2-30만 원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다는 건 알겠는데 있어빌리티는 좋은데 내 돈 주고 그 제품을 써서는 못 사서는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고금의 국가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선택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제 동생이 항상 얘기해 줬던 게 있어요. 지금은 너무 익숙하신 이야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이 발랐던 립스틱이 완판이 됐어요. 완판이 됐습니다. 근데 전지현이 발랐던 립스틱이 우리나라에 있는 잡지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는 줄 아세요? 전지현이 어디 모델이죠? 지금도인지 모르겠네요. 원래 그때 당시에 헤라 모델이었는데요. 진짜 실제로 전지현이 그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발랐던 립스틱은 컬러는 발색이 됐던 거 입생로랑 제품이었습니다. 생로랑 제품이었는데 근데 막상 잡지에 나갈 땐 어떻게 나가는 줄 아세요? 헤라로 나가요. 그거에 가장 비슷한 컬러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 동생이 맨날 얘기했던 게 "언니 믿지 마. 믿지 마." 이 얘기를 진짜 많이 했었어요. "믿지 마. 그거 다 광고야. 그걸 아직도 믿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해 줬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잡지를 보신 분들은 헤라를 가서 샀을까 안 샀을까요? 전지현 립스틱 색깔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입생로랑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렇게 막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사람들이 그런 잡지와 그런 것들을 믿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대요. 연예인들이 광고를 할 때요. 그 광고 기간 중에 타사의 제품을 홍보하거나 노출하게 되면 위약금이 되게 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되게 재미있는 게 리얼리티 프로그램만 뉴스킨이 나와요.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보면요. 막 토크쇼에 나와 가지고요. 자기가 요만한 기계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는데 너무 이렇게 밀어보니까 너무 좋다고 이거 너무 어메이징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토크쇼에서 나와 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근데 우리나라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몸신 같은 데에 나오면 딱 홈쇼핑을 돌려보면은 그거와 비슷한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포도가 나온다. 오늘 몸신에서 포도가 좋다 그런다. 그럼 홈쇼핑을 딱 돌렸는데 포도즙이 나와요. 약간 이런 것처럼 같이 방송국 자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약간 광고로 돈을 벌어가는 여기도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장품 선택하는 기준을 고르다가 딱 하나 질문 맞았던 게 있어요. 뉴스킨에 와 가지고. "지은 씨 어떤 화장품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화장품 여태껏 고르셨나요?" 했더니 난 너무나 당당하게 케이스요, 향이요, 아니면은 있어빌리티였어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가치? 내가 샤넬 들고 다니면 약간 샤넬급인가? 약간 이런 느낌의 그 여자들의 있어빌리티 있잖아요. 그게 제 선택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공감하시지 않나요? 저만 이랬나요? 피부가 정말 안 좋지 않으신 분들 아니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나 발라도 한 번도 알러지가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안 좋지 않은 이상은 선택하는 기준이 저랑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었는데 뉴스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세 가지를 얘기를 드려요. 근데 그 기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세 가지를 고르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 드립니다. 첫 번째 약산성, 두 번째는요 진피 케어가 가능한지, 세 번째 유수분 밸런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맞출 수 있는 화장품을 고르셔야 누구시 너무 아름다우신데 이 얼굴로 이 피부로 계속 평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약산성은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 여기서 오늘은 좀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요. 요즘 제가 지나가다 저희 조이풀에도 애견인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강아지 샴푸가 왜 비싼 줄 아세요? 강아지 샴푸는 꼭 약산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샴푸를 쓰면 안 돼요. 예. 근데 그래서 강아지 샴푸가 좀 비싸요. 근데 뉴스키너신데도 아직도 강아지 샴푸 따로 쓰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예. 무조건 리퀴드 바디바 쓰시거나 저희 강아지가 털 밀고 나서 쪼끔 저는 예민해지면 바로 댄디프리 쓰거든요. 댄디프리 쪼끔 쓰면 바로 진정이 돼요. 그래서 약산성 제품으로 꼭 써 주셔야 된다는 거 이 얘기를 쪼끔 드리고 싶어요. 근데 약산성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피부 보호막이에요. 왜냐면은요 피부는요 나와 있는 장기예요. "피부가 장기인 거 아셨나요?" 하면요. 10명 10명 정도 소비자분들께 물어보면요. 9명 정도가 "네?" 이래요. 피부 장기예요. 가장 큰 몸에 큰 장기. 왜 그러냐면 피부가 암 걸리잖아요. 장기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밖에 나와 있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밖에 외부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연 보호막이 있어요. 이게 pH가 약산성입니다. pH 4.5에서 6.5 정도. 그래서 이게 건강한 피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 이제 뽀드득거려요. 이거 있죠,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광고 많았잖아요. 뽀드득거려요. 뽀드득거려요란 광고를 지금 이제는 절대 안 하죠. 왜냐면 뽀드득거려요 하면요. "우리 알칼리예요." 이렇게 광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요. "뽀드득거려요." 뭐 이런 광고가. 근데 지금은 전혀 없죠. 근데 뽀드득거리는 거 자체가 알칼리예요. 왜냐면 우리 몸에 있는 약산성 그러니까 피지가 있고 그 수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름과 수분이 있는데 이거를 다 빼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빼나가고서 무언가 먼지는 닦아야 되니까 알칼리로 닦고 근데 그 모공에 있는 수분도 빼고 피지도 빼고 다 빼버려, 좋은 것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화장하고 나오면 세수하고 나면 너무 건조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유분기가 확 가득한 것들 화장품을 다시 발라요. 이게 화장품의 악순환이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피부를 좋게 하려고 만든 것보다 빼내고 덮은 척하고
빼내고 덮은 척하고 이렇게 계속 했던 게 여태까지 화장품의 역사라고 합니다. 화장품 회사의 역사.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전 이런 단어 되게 많이 써요.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게 뉴스킨이 아니더라도라는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무조건 뉴스킨이 좋아보다 뉴스킨이 아니더라도 이 기준으로 꼭 골랐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이 정말 건강해지고 피부가 좋아지길 바란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유분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유분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에이즈락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또 같이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에이즈락 되게 재밌죠. 이제 약산성 제품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약산성을 저희가 아직도 실험하는 이유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려요. 지금은 어느 정도 상식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이걸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 그 뽀드득거려보다 그 훨씬 이전부터 아무도 시키지 않은 약산성으로 제품을 만들었어요. 전 제품이 약산성 베이스예요. 왜냐면 뉴스킨 자체는요. 많이 팔려나가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피부가 좋아질 수 있을까? 당연히 화장품은 바르면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주 상식적인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회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는 일이 생긴 거예요. 퍼듀 대학교 혹시 아세요? 퍼듀 대학교가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교래요. 그만큼 전 세계에서 되게 유명한 대학교라고 하는데요. 그 퍼듀 대학교에 닥터 모레 부부 박사라는 분도 있었대요. 두 분이 박사야, 부부인데. 근데 이 둘의 사명은요, 암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던 와중에 암에 약간 녹차에 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 세계에 있는 녹차 관련된 제품들을 수거하기 시작했대요. 수집하기 시작한 거예요. 녹차 관련된 제품 다 해 보자. 폴리페놀 어디가 많이 들어가 있어? 하면서 다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제품들은 녹차와 관련된 게 전혀 암에 이게 정말 미비하게 되는데 파마네스사에서 받은 티그린이라는 제품이 티그린 97이라는 제품이 자꾸만 무언가 암에 대한 것들에 그 폴리페놀 성분이 작용을 하면서 이게 무언가 암에 대한 게 조금 더 나아지거나 좀 더 전이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파마네스사한테 그 티그린 제품을 "이거를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느냐?" 얘기를 하면서 전 그 제품을 공급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암 세포 연구를 하던 와중에 이상하게 무슨 단백질 하나가 있더래요. 근데 이걸 보니까 닥터 모레보브 박사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암이 문제가 아니라 노화에 관련된 거라는 걸 안 거예요. 근데 뉴스킨 회사에서 되게 선의하게 그러니까 선하게 "다 연구하세요, 연구하세요."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킨한테 제안을 했대요. "우리가 이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거 너네가 연구해 보지 않을래? 우리는 암 연구하는 데기 때문에 너네가 연구해 보지 않을래?" 라고 실은 초반에는요. 퍼듀 대학교랑 같이 공동 연구를 했대요, 뉴스킨이.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이거 너네가 독점으로 연구해 보지 않을래?" 했더니 뉴스킨이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그거지." 하면서 갑자기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랑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됐대요.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는 그 당시에 뭐냐면은요. 너무 잘 아시죠? 그 리처드 와인드럽 박사 생로병사의 비밀. 이 "소식하면 오래 산다." 너무 상식이잖아요. 이 단어를 만들어낸 회사예요. 오랜 기간 연구를 해 가지고. 근데 그 리처드 와인드럽 박사가 속해 있는 그 라이프젠 테크놀로지랑 뉴스킨이랑 그래서 갑자기 공동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노화 요소 맞네? 근데 제가 에이즈락 설명드릴 때 어떤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혹시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 아세요? 인류 역사상 진짜 말도 안 되는 발견이라고 하죠. 인간의 유전자 맵이 발견이 된 거예요. 혹시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게놈 프로젝트 완성하는 날 이렇게 발표되는 거 한번 봐 보세요. "이제 인류 역사는" 막 이러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해요. 왜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유전자 맵.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각 회사들이 게놈 프로젝트는 발견이 되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대동여지도를 김정호가 만들었어요. 나한테 대동여지도가 있네? 딱 있어. '아 대한민국 이렇게 생겼네?' 근데 문제는 부산이 저기 있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내가 있는 데부터 부산까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게놈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유전자 맵은 연구가 됐는데 문제는 거기가 어디 뭐가 있다는 건 알았어. 비만 유전자가 어디 있고 그다음에 탄력이 떨어진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알았는데 문제는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 모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론 프로젝트로 끝날 뻔한 일이 에이즈라카 그러니까 뉴스킨사와 그다음에 라이프젠 테크놀로지 공동 연구를 하면서 부산이 저기 있네? 부산 저기 저렇게 가는 거네.'라는 걸 말도 안 되게 식품의 배합으로 만들어 낸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즈락을 처음에 딱 만들었을 때 조셉장 박사님이 컨벤션에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게임 오버입니다. 이제 저희를 따라가려서는 없습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저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발견을 했습니다."라고 나온 게 첫 번째가 에이즈락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그 에이즈락 트랜스포메이션 딱 나왔을 때 정경 사장님이 그때 노키아 극장에서 하신 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나왔을 때 아직도 본사 임원진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시죠. 딱 몇 세트밖에 못 사니까 갑자기 오픈하자마자 사람들이 막 그거를 공수하겠다고 그거를 해 가지고요. 그 직원들이 그걸로 맞아 가지고 막 안경으로 여기 막 피 나고 그랬었대요. 막 돗대기 시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든 살라고. 막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에이즐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노화 유전자를 어떻게 잡는지를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근데 본사에서 맨날 뭐라 그래요? 저희 필드 나가면 이 얘기 많이 들으시죠. "뉴스킨 이제 너무 오래돼서 신생회사 아니라서 뉴스킨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아직 뉴스킨에서 제품군이 에이즐락이 나온 게요. 노화가 저희가 한두 개예요.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뉴스킨 되게 재밌는 게 앞으로 한 10년 정도 나올 제품들이 R&D가 끝났다고 합니다. 근데 출시 연도를요 트렌드에 맞춰서 내요. 예를 들어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에이즐락이 제일 처음 발견돼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낸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출시는 에이즐락 트랜스포메이션이 먼저 됐습니다. 근데 뉴스킨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가장 먼저 에이즐락으로 제품 만들어낸 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맞습니다. 에스더사는 역시 알스퀘어드입니다. 알스퀘어드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누구한테 내가 가 가지고 "에스더님 노화 방지할 수 있고요. 앞으로 안 늙고 그 얼굴로 하실 수 있는 게 나왔어요." 하면은 아직도 뭐라 그래요? "뻥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근데 1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믿었을까요? 그렇다 보니까 에이즈락 트랜스포메이션 먼저 출시된 이유는 알스케오드라는 어마어마한 몸 안에 미토콘드리아를 재생할 수 있는 에이즈락을 만들어 냈는데 이게 말로 해도 안 믿고 먹으면 느껴지는데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수준과 맞춰서 바르는 에이즈락 트랜스포메이션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에스더사님도 그게 똑같죠. 저도 실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분들이 뻥치지 마셨던 분들이 제대로 알고 나면 매니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에이즈락 같은 경우는요. 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걸 너무 어려운 정보가 아직도 상식처럼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게 연구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즉각 이렇게 세 가지가 연구를 해 가지고 노화 유전자를 48 시간 동안 억제를 한다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히트맵으로 같이 얘기를 했던 거 처음에는 유전자 맵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전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너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많이 전구 얘기로 많이 얘기를 드려요, 평소에. 노화가 된다는 건 몸에 있는 불이 형광등이 하나씩 땅, 땅, 땅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꺼져 있어야 될 그 형광등이 다시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에이즈락이라는 걸 계속 투여를 했더니 거기다가 이거는요. 물질이 아니에요. 배합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넣었더니 '어 이상하다. 이걸 넣었더니 저쪽에 원래 꺼졌던 전구가 하나씩 켜지네, 켜지네.' 이게 에이즐락입니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노화가 된다는 건 전구가 꺼지는 거예요. 하나씩 보면 빵빵빵. 근데 이걸 다시 켜주는 게 에이즐락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참 많은 임상이 있죠. 그래서 저희 사업자 사장님들은 오늘은 너무 시간이 짧아 가지고 준비를 그러니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 에이즈락 관련된 폭스 TV나 아니면 디스커버리 채널에 나온 것들을 쪼끔 박사님 버전이긴 하지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우와 되게 신기하다. 이걸 내가 근데 판권을 갖고 있는 게 더 신기하다.'라는 확신이 올라가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밖에 아직 안 나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맞나요? 6개, 8개네요. 8개 제품이 나와 있네요. 저는 이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되게 뭔가 스토리텔링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지금 티알라인티를 제대로 시작한 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요. 저 오늘 아침에 딱 씻으려고 딱 봤다가 제가 너무 깜짝 한번 놀랐어요. 제가 이쪽 팔뚝에 아토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막 긁는 아토피는 아닌데요. 이렇게 좀 좁쌀처럼 올라와 있는 게 항상 고질병이에요. 그래 가지고 괌에 있을 때는 좀 해수 그러니까 바닷물에 많이 담갔을 때는 거기서만 유일하게 없어졌었어요. 그러다 다시 한국에 와 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여기에 오돌도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너무 신기한 게요. 제 팔을 봤는데 제가 하얘진 거예요. 이렇게 뽀얘진 거예요. 보면서 '뭐지? 오늘 왜 이렇게 내 바디 피부가 좋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왜 좋지 팔뚝이?' 막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나 오늘 나 뭐 했지?' 생각해 보니까 티알라인티를 먹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점프 스타트를 저녁마다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무염을 쪼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염분을 좀 빼려고 하는데 어 이 이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저 엄청 얘기하고 갈 것 같아요. 나만의 정말 느꼈던 무언가들이 하나씩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 점프 스타트 먹고 제일 신기했던 게 운동 안 하고 엉덩이 올라갔었어요. 제 주위 친구들이 "뭐야 너 엉덩이 갑자기 왜 올라갔어?" 와 그렇게 애플입을 만들려고 스쿼트를 1000개씩 하시는데 왜 점프 스타트를 먹고 티알라인티를 먹으면 그렇게 엉덩이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또 들을 제품 얘기는 이제 샴푸 얘기예요. 제가 다는 못 들어요. 샴푸까지만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 정말 샴푸는 약간 정말 거품을 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요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원형 탈모가 와요. 고3 때 한 번 왔고요. 괌에 갔을 때 왔고요. 뉴스킨에서는 왔을 때 이제 저희 갑자기 그룹 갑자기 많이 좀 이렇게 파트너 사장님 좀 생길 때 그때 원형 탈모가 왔어요. 근데 여기서 안 보이시는데 요 안에 이렇게 왔어요 여기. 여기서 지금도 살짝 보이시죠? 이따만 했는데 지금 많이 없어졌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속에 숨겨 있어서 다행인데 제가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원형 탈모가 와요. 그래서 제가 두피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되게 노이로 제가 많아요. 그래서 괌에서도 조금 원형 탈모가 왔을 때 엄마한테 제가 쓰던 그 세럼들 구해야 되는 걸 보내 달라 그랬었어요. 그만큼 제가 원형 탈모에 대한 압박이 되게 심한데 제 에이지락 누트리올 샴푸 에이지락 나온 거 쓰고 정말 깜짝 놀란 게요. 미용실 가면은 제가 머리숱이 많아 보이는데 위에서 보면 여기가 정수라서 비어 있거든요. 근데 미용실 원장님이 항상 가면은 그래서 보기보다 머리숱이 진짜 없으시네요." 이게 달고 살았는데요. 요즘에 미용실 가면요. 그 얘기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아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되게 트라우마적인 부분이거든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퍼머넥스 국만 얘기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S 프로세스예요. 뭐냐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저 디비전 마케팅인데요. 퍼머넥스 같은 경우는요. 아무도 또 시키지 않았는데 6 가지 공정을 합니다. 공정 과정을 겪는데요. 원료 수급부터 이런 내용이에요. 뉴스킨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대요. 솔잎 좋은 거 아세요? 솔잎. 솔잎. 솔잎이 너무 좋아서 솔잎 추출물로 실은 뉴스킨 제품이 출시가 되려고 한번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솔잎을 이제 원료 수급을 하려다 보니까 원료 수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 출시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연구 개발까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딱 이렇게 된 거예요. 1 번 원료 수급 전 세계 최고가 어디야? 전 세계 최고의 원료 수급할 수 있는 데 어디야? 솔잎을. 했더니 어디 국립공원이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뉴스킨이 자체적으로 원료 수급을 못 해요. 그러면은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 다 끝나면 어떻게 하죠? 꼭 전 세계 1 위여야 돼? 그래 2위 제품도 우린 좋은 거 쓰는 거야. 전 이럴 것 같거든요. 솔잎 전 세계에서 2위 어디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뉴스킨 바로 그 연구한 걸 폐기해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만큼 전 세계에 무조건 원료 수급을 1 위로 쓴다는 거. 그래서 저희 보면은 인삼 어디니 거 쓰시는 거 아세요? 인삼. 저희 홍삼에도 들어 있죠, 인삼 같은 거. 인삼은 한국 거 쓴다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그다음에 또 있어요. 녹차는 어디 거 쓰는지 아세요? 중국 거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진짜 원료 수급을요 전 세계에 있는 것 중에 "최고 어디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부터 저는 게임 오버인 것 같아요. 네 원료 수급 자체가요. 근데 정말 하지 않아도 되는 블라인드 테스트까지 합니다. 말 그대로 그 플라시보 효과 아시죠? 그래서 블라인드 테스트 그러니까 뭐 이중 맹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되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먹고서
사람이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좋아 좋아라고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내 몸에 작용이 되나 보다. 이것까지 진짜 이걸 검사해서까지도 정말 실제로 효과가 나는지 안 나는지까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식세스 프로세스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파마넥스 같은 경우는 전 라이프팩 얘기 또 하나 스토리텔링 하나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 듣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라이프팩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뭐 올림픽 공식 지정 제품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그렇게 내 알인데 내 알이 되게 작죠. 알이 작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양을요. 그 내 알에 넣는 기술력이 이게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저희는 맨날 들으니까 좋은 거는 많이 넣고 있다는 건 아는데 그게 그렇게 알약을 작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제가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느 일본의 제약회사에서 파마넥스의 라이프팩을 보고서 영양제가 진짜 알차게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한번 넣어볼까? 출시해볼까?라고 해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해가지고 라이프팩하고 똑같은 양의 영양제를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한 달 금액이 얼마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한 달, 한 달치, 한 달치, 한 달치가 100만 원이더래요. 일단 네트워크 마케팅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통부터 원료 수급하는데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제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00만 원이어도 먹을 사람들은 먹겠죠. 근데 문제는 그걸 알약에 담았더니 사람 목구멍으로 삼킬 수 없는 크기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농축하는 것도 엄청난 기술력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되게 감사한 게 저희가 라이프팩 네 알로 하루 종일 몇 트럭의 야채를 먹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만 힘든 게 아니라 일반적인 제약회사에서 그거를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했는데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알약 크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진짜 퍼머네스에서 고렇게 농축해서 우리가 그 원료 수급부터 이 식세스 프로세스를 가지고 저희가 너무 손쉽게 먹을 수 있게끔 티알라인티는 더 어마어마한데 네 알밖에 안 먹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말 농축해서 만들어 놓은 자체도 어마어마한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 저희가 이 알약을 목구멍으로 삼킬 수 있는 것 자체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인 비상인 과학자들이 있대요. 많은 의사분들은요. 저희 거 연구진들 사진들 보면요. 되게 깜짝 놀란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자리에 모아 놓을 수 있냐고. 도대체 뉴스킨 뭐냐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자리에 있지?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저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문위원이 있다는 거. 근데 그분들이 사인업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제품 출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보수적인 중에 정말 보수적인 회사예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저명하신 분들이면 연구원 분들 아시죠? 나쁜 거 찾아내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비꼴까? 이것만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다 컨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제품 출시가 된다는 자체가 이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말이 너무 끝난 것 같아요. 저희가 논문 봐도 저희는 해석 못 하잖아요. 근데 연구진 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들인지 이분들이 정말 사인업했다면 정말 믿고 먹어도 될 만큼 공신력 있는 사람인들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런 이야기들을 플랜을 보면서 같이 조금 이야기 드려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도 실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쉽게 공부하고 이 플랜을 펼치면서 이렇대 진짜 대박이지 않아 이 확신들을 많이 많이 전달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품을 했고요. 다음 주에는 어떤 내용 할 거냐면 필드에서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보상은 조금 더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는 뭘 준비했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타 네트워크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만나죠. 그리고 지금 기회의 쓰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뉴스킨 제품 그냥 좋아 이것도 너무 좋지만 저희가 뉴스킨이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조금 알아볼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알아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우기시는 안티 카페들 있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 그거 어떻게 보는 건지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네 네트워크 마케팅에 좀 선택하는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눌 거니까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플랜은 이렇게 재밌게 풀어주신 지은 사장님한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네, 끝까지 본방사수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 또 리더 메시지 같이 있는 날이죠. 오늘은 이제 최현우 사장님의 리더 메시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또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요. 전직 13년 동안 이제 초등학교 방과후 선생님으로 전직을 일하셨는데 대본도 한 번 안 하시고 103호 강의를 2번 들으시자마자 심플하게 사업 결정을 하셨대요. 그리고 고상이랑 제품의 매력에 빠져서 사업에 집중을 하셔서 1년 10개월 만에 PA 직급 달성을 하신 스타 사장님이시죠. 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는 우리 너무 멋지신 최현우 사장님 모시고 리더 메시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은 사장님 강의 잘 들으셨죠? 우리 맨 처음에 오늘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지은 사장님이 아침에 잔소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잔소리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공유가 안 되네. 잠시만요. 방금 대본- 됐었는데. 그래요? 네. 이게 왜 전체 화면 여기가 위에가 안 없어졌어? 보이시나요? 에코. 그냥 말만 해도 되는데 그쵸? 뭐라도 말하고 싶어갖고. 따뜻하고 주도적인 마음이에요. 오늘 제목은. 오늘 월요일 아침에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이제 15일 됐어요. 이제 17일 됐죠. 이제 마감하려면 얼마 안 남았고 벌써 한 달의 반을 지나갔는데 어떤 마음이 가장 중요한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세일즈 잘하는 것도 좋지만 세일즈보다는 내 마음이 단단해져야 되는 거. 그리고 뭐든지 그 중심은 나로부터 내가 이기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뭐든지 주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화면을 오픈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화면을 누가 오픈하라고 해서 오픈하는 거 말고 내가 주도적으로 내 그 화면을 오픈함으로써 내가 에너지를 받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팀원들한테 에너지를 주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오면 사실 저도 잘 안 킬 때가 있는데 미애 사장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저는 파트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 저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사장님도 그런 생각 하시죠? 지은 사장님이나 은서 사장님 아침에 저렇게 봉사해 주실 때 우리가 더 예쁘게 앉아서 '잘 들어야겠다.' 그 마음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쪼끔 그 마음이 에너지가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가면서 스폰서 사장님들이 더 힘이 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더 노력해야 되고 우리 조이풀도 더 노력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것을 제가 1년 10 개월 만에 PA가 된 것도 사장님들이 채우느니까 그냥 뭔가 다른 게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PA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사람들이 너무 우리가 누군가의 스폰서이기도 하고 파트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 부터 100 까지의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아닌 것 같지만 그 틀림이 아니고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하려면. 그리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지은 사장님이 팀이 많으실 때 원형 탈모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 마음이 왜 그렇겠어요? 그게 화가 나서 원형 탈모가 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마음 때문에 원형 탈모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주도적인 게 일단 나로부터 내가 이 사업은 내가 우선 잘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남을 잘 되게 해 주는 거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우선이지만 내가 행복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이 주도적으로 내가 좀 마음가짐을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잘하고 있으면 내 파트너 사장님도 같이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와 틀림이 아니고 다르다는 거.
그리고 목표를 수정하지 않는 것. 제가 맨 처음에 루비가 될 때도 그 루비가 그 루비인지도 모를 때였어요. 4명만 하면 루비가 되는지 모를 때 4명이 또 4명씩 해야 16명 대리점이 있어야지 루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도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루비를 하면 회사에서 뭐 여행을 보내준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루비가 돼요. 그 루비가 되고 스폰서 사장님이 블루 다이아몬드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 나는 못할 것 같아가 아니고 그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목표를 수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해볼까? 하고 그러면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2달 이렇게 두 번째까지 했을 때 성공했을 때는 이거를 중간에 내가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나는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가 루비가 돼야겠다고 딱 결정을 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이번에는 PA가 될 거야라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하신 분들은 지금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다음 달부터 할까요? 아니고요. 그냥 지금부터 내가 무언가 준비하고 있으면 PA도 돼 있고 BA도 돼 있고 SBA도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도적인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액션하면 가만히 있는다고 그 일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일즈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리크루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무언가 계속 말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내가 움직여야지만 하는 일들이잖아요. 우리 사장님들이 조금 내 마음속에 좀 불편한 게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그 마음을 좀 따뜻함으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씨도 따뜻한데 이제 더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액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아침에 이렇게 일찍 지은 사장님이 오늘 제가 들으면서도 들었는데도 들으니까 또 아는 얘기 또 모르는 거를 제가 오늘 또 배운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사장님들 다 같이 모였을 때 이렇게 한 힘으로 레이저를 쏴주면 강사분도 분명히 우리한테 10개 얘기할 거 11개 얘기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은 사장님이 벌써 다음 주 것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이플러들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팀워크로 할 수 있는 게 그 시너지 때문에 팀워크이거든요. 그게 따뜻한 마음이 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선도하는 거 그리고 그게 주도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인스타에다가 올렸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의 숫자는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와 같대요. 어때요? 사장님들 무서우신 분들 무서우시면 안 돼요. 저는 나 조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돼서 내가 더 많이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결정을 했거든요. 내가 도와준 사람의 숫자와 같대요. 그러면 나를 지금 안 도와준 사람은 제가 안 도와준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장님들이 내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마음을 따뜻하게 열어서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많이 돕다 보면 그 사람들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누구를 도울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이플로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용 사장님 마지막 리더 메시지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엄청 에너지 받았는데요. 진짜 뜨거워서 여름이 따뜻한 마음과 함께 뜨거워서 더워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또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빠르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자, 속사포 랩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말리 오리엔테이션 오늘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말리 이제 들어가시는 TR9T 챌린지 들어가시는 분들 모두 꼭 들어야 된다고 강력 투약하셔서 다 들어와서 이제 다 경청하실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조이풀 말리는 25일에 오픈이 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고 체크하셔서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뉴스스팬 4+1 내일 오전 10시에 오픈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고 계시죠? 미리 마케팅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오후 2시에 고피클럽 1,500명 선착순으로 있대요. TR9T 참가자 대상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들 소비자분들한테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은 같이 참여도 하고 아주 좋을 것 같아요. 180도 세트 런칭 마케팅 하는 거 지금 이제 본사에서도 계속 올라와 있고 본사 그 인스타그램에서도 계속 올라와 있어요. 잘 활용해서 같이 마케팅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번 주 토요일
풀 맨 시스템 9시 반 원래 정상 시스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초대 강사가 있으신데 박서원 사장님 초대됐다고 하니까요. 같이 진짜 집중해서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르게 공지사항 네, 마쳤고요. 네, 선생님들 오늘도 에너지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월요일 한 주 또 다시 시작이니까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에너지 파이팅해서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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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 많으셨어요.